안녕하세요. 말감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TV의 나사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연치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집에서 9월 초까지 했던 그런 것 중에서 걸러내고 가장 제게 와닿았던 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야채 스프입니다. 이 야채 스프가 레시피가 매우 간단해요. 무청, 당근, 우엉, 표고버섯 말린 거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하게 됐냐면 제가 2달 동안 책을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책 속에 가나만 환자 한 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야채 스프로다가 간암이 좋아졌다고 아주 강력하게 거기 써놨어요. 근데 이 책은 그 한국분이 쓰신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례를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야채 스프를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너무 평범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뭐 좋을 줄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신장암 전이 환자잖아요. 옆에 메추리알 메추리알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이게 걸으면은 아파요. 그리고 사타구니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게 만지지 않아도 느껴질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차차차차 먹으면서 한 4, 5개월을 먹었는데 이게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제가 몇 년 뒤에 야채 스프로만으로다가 생존해 계시는 분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을 아직까지도 제가 만납니다. 이분은 2005년에 만났는데 식도암 환자였는데 야채 스프만으로 생존해 계세요. 그래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대요. 병원에서 자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는 이제 그 책을 보고 그걸 하게 됐는데 야채 스프가 그다지 호전 반응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게 어떤 요법을 하면 호전 반응이 몸에 생깁니다. 좋아지기 위해서 겪는 그런 통증들 같은 거 그런 게 많지 않고, 그리고 언제든지 재료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야채 스프를 먹고 15분 뒤에 현미차를 마셔야 돼요. 그걸 제가 9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9년 동안. 간단한 것 같아요. 재료는 간단해요. 이게 잘 쉽니다. 여름에는 특히 잘 쉬고요. 매일같이 끓여야 됩니다. 매일 끓여야 돼요. 비전 냄비에다가. 시중에서 사서 드시는 거는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봤잖아요. 안 해요.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 드시는 건데 모양만 드실 걸 왜 드십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야채 스프를 하고 현미차를 다 끓여서 이렇게 9년을 제가 먹었습니다. 두 번째 한 것이 당근즙입니다. 제가 왜 당근즙을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케일을 먹었어요. 케일에 신선초등 뭐 이런 거 저런 거 넣어가지고서 갈아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설사가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안 받는다는 생각도 좀 있고, 이걸 어떻게 계속하지? 계속한다는데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짧게는 해도 길게는 못하겠구나 하고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런 건 다 이제 빼버리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 소개하는 거예요. 당근즙이 당근, 사과, 그 다음에 레몬 반쪽 들어가요. 그게 한 잔이에요. 근데 그건 달짝지근하고, 제가 왜 당근을 선택을 했냐면 당시에 제가 황반변성이라는 안과 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안과에서 제 눈을 포기했어요. 저는 포기한 게 맞네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안 된대요. 수술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때가. 그래서 이게 눈이 심각하구나 해서 이제 그걸 선택을 하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거기 베타카로틴이 많지 않습니까? 카로티노이드 성분 중에. 근데 그게 이제 비타민 A의 전구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눈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토비콤을 엄청 먹었어요. 1985년부터 제가 이 질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근즙을 먹는데 그거 먹는데 하루에 초창기에는 8잔, 9잔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면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시간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당근즙은요. 그러니까 즉 모든 즙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빨리 다 소비하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늦게 먹을수록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자꾸 파괴가 되니까요. 그래서 당근즙을 제가 먹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세 번째 한 것이 이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흔하잖아요, 토마토가. 근데 토마토에 대한 속담이 하나 있죠.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래진다. 이게 유럽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산 증인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고혈압, 당뇨 다 있으세요. 근데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제 형제들 중에 있거든요. 저 매우 건강하고요. 그렇다 해서 내가 이걸 먹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것이 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범한 건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소금을 막 뿌립니다. 거기다가 천일염을 제가 이제 쌓아놓고 먹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푸대자루로 갖다 놓고 10년 이상 쭉 두고 지금 10년 넘었을 거예요. 한 12년, 13년 됩니다. 밑에 간수가 다 빠지잖아요. 그 천일염을 퍼다가 거기다 뿌려요. 근데 이제 내과에 가끔 이제 가다 보면 제가 콩팥이 하나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콩팥이 큽니다.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다 정상이에요. 근데 그분들 말씀이 짜게 먹지 마라. 다 싱겁게 먹으라 그래요. 아, 근데 싱거운데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걸요? 제가 암 걸리고 나서 요양생활 하면서 죽염을 먹었는데요. 한 4, 5년을 죽염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먹었어요. 근데 죽염과 물론 천일염은 조금 이제 성분이 다릅니다만 저 음식 싱겁게 안 먹거든요. 근데 지금 콩팥 질환에 있는 모든 증상들이 싹 없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알았던 질병에 대해서 쭉 소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연치유를 하면서 암 걸리기 전에 갖고 있던 20몇 가지의 질병이 99%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나았다고 말은 못하지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주렁주렁 달려있던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나중에 요양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양원에 가면 CEA라는 표지자 검사를 해요. 암 표지자 검사인데 신장암은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표지자 검사가. 근데 이제 CEA라고 또 하자. 그래서 했는데 처음 들어갔더니 CEA가요 7.5인가 그래요. 거의 8에 7.5인가 7.8인가 7.8이었구나. 그게 수치가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7.8이. 나는 몰랐죠. 이게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도. 근데 그것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야채 스프를 9년 정도 먹었습니다. 9년. 그리고 토마토도 지금까지 먹고 있고요. 당근즙 토마토는 지금까지 먹어요. 지금 19년 차잖아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포기하고 나니까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사랑의 운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으니까. 그래서 황 박사님을 제가 면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뭘 하시냐면 신장암에는 쓸 게 없습니다 그래. 그분 역시. 왜 갔냐면 제가 미술토 때문에 갔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처음 갔던 게 미술토 때문에 갔습니다. 미술토 때문에 간 건 아닌데 그 병원이 있다 그래서 갔더니 미술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부노바라는 거죠. 그때는 보험이 됐습니다. 2001년도 초니까. 그러시면서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장암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제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냥 그거 놔주세요. 주사 놔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주사를 받아서 제가 직접 제 배에다가 놨습니다. 그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래 맞아야 돼요. 효과가 당장 있는 건 아닙니다. 아부노바는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그 당시엔 좀 싸기도 했고, 뭐 면역요법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먹는 거 외에는. 그걸 7년을 맞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 7년 맞은 거죠.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집에서 그렇게 하고서 9월달이 됐습니다. 이제 3, 4개월 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몸무게는 87kg, 뭐 이런 88kg에서 떨어져 갖고 59kg까지 빠졌는데 더 빠지는 거예요. 56kg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여기 달려 있었기 때문에 걸으면 이게 걸려요. 사타구니도 그러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계속 오니까 불안한 거죠, 나는. 그래서 각오를 하자 그러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보따리를 쌌습니다, 제가. 그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응답을 하실 때 저를 죽이지 않고 죽어야 되지만 살려주시겠다는 그 응답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과정의 일환이 아닌가. 저를 안내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갈 사람을 전라도로 가게 하고 전라도에서 다시 요양원으로 가게 하신 것 같아요. 전라도에 갔다가 아마노들을 만나요, 제가. 환의원에서. 그 아마노 분들이 요양원이 있다. 왜 당신 산으로 가냐. 요양원 가면 밥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보따리 도시락 싸갖고 산에 가면 되는데 요양원이 산속에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자연인을 살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면 다 자연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어요.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때 제가 사보험이 있었는데 개인보험. 병원 규모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 요양원을 가게 됩니다. 그 요양원을 가서 제가 터득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배우고 산속 생활을 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지금도 좀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1편에서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 진솔한 말씀들을, 제 경험했던 것들을 계속 올릴 건데요.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신다면 차차 올리는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